상대를 경청하고 미소를 짓고 말을 끊지 않는 정도의 사소하지만 정중한 행동만으로도 조직 내 정중함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막말 또는 갑질이라는 단어들이 신문이나 우리의 대화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2019년 직장 갑질 감수성을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직장인은 68점이 나왔습니다. 점수가 낮죠. 낮다는 것은 갑질을 갑질이라고 인식하는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의미인데요. 막말을 듣고도 좀처럼 막말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잘 참거나 혹은 내가 하는 말이 막말인지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참 안타까운 결과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 주립대 썬더버드 글로벌 경영대학원의 크리스틴 피어슨 교수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장인 가운데 4분의 1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무례한 행동을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 컨설턴트이자 대학 교수인 크리스틴 포레스는 자신의 저서 무례함의 비용에서 바로 이런 무례함이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지, 반대로 정중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효용 가치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사들이 있는데요. 텔아비브 대학교 아리 시롬 교수는 직장인 820명을 대상으로 20년간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결과로는요, 일터에서 보낸 시간, 업무 부담, 의사결정권, 재량권 등은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수명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바로 동료들의 긍정적인 지원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무례한 일터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을 상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고요. 가족들은 그렇게 받은 스트레스를 다시 각자의 일터로 되가져가서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스트레스가 직장 내 사고의 60에서 80%를 차지한다는 연구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연구 결과는요, 크리스틴 피어슨 교수와 이 책의 저자가 17개국의 중간관리자와 평직원 8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입니다. 무례함을 당하는 쪽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들 중 48%가 노동력 투입량을 고의로 줄였다. 또 그들 중 47%가 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을 고의로 단축시켰다. 또 80%가 사건을 걱정하느라 노동시간을 허비했다. 자, 그들 중 63%가 가해자를 회피하느라 노동시간을 허비했다. 66%는 실적이 하락했다. 12%는 무례한 언행을 겪다 못해 사직을 했다. 자, 결과가 어떠신가요? 우리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때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무례한 단어. 자, 예를 들어서요. 뻔뻔한, 괴롭히다, 역겨운, 회방. 자, 이런 단어를 접한 그룹하고요. 중립적인 단어, 지켜보자, 보내다 등의 단어를 접한 그룹을 비교해보니 무례한 단어를 접한 참가자들은 실행 제어 기능에 지장을 받아서 언어적 과제에는 17%, 또 수학적 과제에서는 43%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례한 단어를 접하기만 해도 주의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막말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고 그 상황을 접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문제 해결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부정적인 기운에 휩싸이게 되어서 당사자뿐 아니라 팀원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책에서 저자는요, 무례함을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례함에 접촉되는 모든 사람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사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무례한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말 끊기입니다. 한 실험에서요, 정중한 말에 노출된 참가자가 상대방의 말을 끊을 비율은 16%인데 비해 무례한 말에 노출된 참가자는 말을 끊을 비율이 67%나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례함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무례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중함은 어떨까요? 코스트코의 설립자 짐 시네갈은요, 직원들과 안부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일부러 매장을 돌아다닐 정도로 직원들을 소중히 여겼던 CEO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만으로도 팀과 조직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끌어서요, 코스트코의 직원은 경쟁업체인 월마트
직원들에 비해서 1인당 2배 가까운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무례함이 바이러스인 것처럼 정중함도 전염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무례함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무례함을 목격하거나 무례함의 피해자가 된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경험에 스스로 의도적으로 노출시켜서 마음을 새롭게 프로그래밍 해야 한다고 저자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자는요, 직장 생활 중에 무례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다정하고 예의 바른 동료들과 몇 분 정도 수다를 떨거나 좋은 글을 읽곤 했다는데요. 이런 행동은 일종의 진통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무례함이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직 전체를 긍정적인 경험에 의도적으로 노출을 시켜서 새롭게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자가 실제 직장 생활 중 예의 바르고 다정한 동료들과 시간을 갖고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었듯이 조직원을 예의 바르고 다정한 동료로 대해주면 되겠죠. 상대를 경청하고 미소를 짓고 말을 끊지 않는 정도의 사소하지만 정중한 행동만으로도 조직 내 정중함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옥스너 의료재단도요, 정중함의 전염병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이를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요. 옥스너에서는 특별한 인사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3m 거리 이내에 있으면 눈을 마주치고 미소를 짓고 1.5m 거리 이내에 있으면 인사를 건네야 하는 아주 간단한 인사법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옥스너에는 정중한 풍토가 뿌리를 내렸고요. 환자들의 만족도도 상승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환자들이 찾아와서 병원 운영에 큰 효과를 보았다는 거죠. 자, 우리 생활에도 적용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무례함이 나타났을 때 열심히 싸워서 물리치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친절과 기쁨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환경은 전적으로 우리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서로 따뜻하게 지지해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말 한마디, 이 작은 행동으로 우리 조직을 정중함의 바이러스로 채워보면 어떨까요?